안녕하세요. BMW X6 271 액식이 오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BMW X6 271 구매 후 반년간 느꼈던 장단점 및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제가 그동안 정리해놓은 중고차 구매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재수없게 나쁜 차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이야기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닥신족보가 기본. 자동차 유튜브에서는 매우 유명한 닥신TV인데요. 많은 카푸어를 양산했다고 막 오명도 있긴 한데 영상을 제대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카푸어가 아닌 중고차를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들만 몇 개 추려 보겠습니다. 엔카 이용, 개인 매물, 반복 판매, 사지 않는다.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 없는 차는 제외한다. 1인 소유를 추천한다. 1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마지막 차주가 3년 이상 탄 차, 그리고 용도 이력 있는 차는 제외한다. 뼈대 먹은 차는 제외한다. 자차와 보험 이력을 확인해서 자차 보험이 없는 차는 제외한다. 딜러의 다른 매물 및 이력을 확인해서 딜러의 성향과 베테랑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그리고 1년 2만 킬로 이상 탄 차, 장거리 위주차를 가급적 선호한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차주의 애정도를 확인한다. 이 정도가 닥신족보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고 중고차를 살 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의 세부 내용은 닥신TV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잘 참고하시면 좋은 차를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 위에 적어놓은 내용 외에는 저도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생략했으니 닥신TV가 기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식과 키로수입니다. 네, 중고차를 살 때 연식이냐 키로수냐 너무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 영상을 종합해본 바 수리비가 적당히 들어가면서 가격이 괜찮은 매물은 새 차로 출고된 지 5년에서 7년 정도에 10만 킬로에서 13만 킬로가 되는 차를 가장 추천합니다. 네, 이유는 먼저 20만 킬로를 넘기면 안 된다입니다. 20만 킬로를 넘기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능 보증 보험이지만 20만 킬로가 넘어가면 성능 보증 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엑시기처럼 수리비에 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라는 것이 내가 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남에게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많은 정비 유튜브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아무 문제 없는 차라고 하더라도 뭐 사소한 거 하나 수리하려고 뜯는 순간 오래된 차에서 여러 부분들이 바스라지거나 아니면 부서지거나 그러면서 여기도 저기도 다른 것들도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성능 보증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엔진 미션 관련해서 수리비가 많이 아낄 수 있다. 수리비를 많이 아낄 수 있다. 그래서 20만 킬로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생각한 이유는 가격이 급격하게 싸진다입니다. 자동차는 급격한 감가가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입 외제차의 경우에는 5년에서 10만까지 보증으로 공식 서비스 센터만 다닐 확률이 높고 센터에서만 다니던 차는 센터에서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좋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싸지기 시작합니다. 또 국산차의 경우는 신차 주기가 좀 짧기 때문에 신차가 나와서 싸져 있거나 아니면 신차가 이제 나올 거라서 싸지는 상태이거나 그런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7년 된 차는 감가가 많이 됐다, 가격이 싸다, 이게 우리가 중고차 사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5년에서 10만 킬로 정도면 연 2만 킬로 이상 탄다는 건데요. 이건 닥신TV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장거리 위주로 운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차량의 부하가 많이 안 갔을 테고 주행이 많은 차주는 아무래도 차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고 관심이 많다 보면 관리를 더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소모품 주기를 고려했을 때 보통 4에서 5만 주기 또는 8에서 9만 주기 뭐 이런 주기마다 한 번씩 소모품을 교체합니다. 전 차주가 소모품 주기에 맞춰 모두 교체했다면 당장 10에서 13만 킬로 정도의 교체할 부분이 없을 거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돈이 좀 작게 들겠죠. 그래도 저는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소모품 중에 국물류 있죠. 국물 오일류는 싹 다 갈아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15만이 넘어가면 관리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5만 넘기 전에 차를 사서 산 다음에 제가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고장난 부분은 조금씩 수리해가면서 타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 가장 중고차 살 때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나만의 중고차 고르는 방법. 사실 위의 조건들만 해도 높은 확률로 많은 차들이 걸러지는데 우리의 돈은 소중하니까 좀 더 꼼꼼하게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정리해 놓은 방법이 아니면 요령이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려 봅니다. 절대 충동적으로 사지 않는다. 필터링을 전부 거친다. 요거는 앞에서 말했던 모든 필터링 아니면 앞으로 말할 모든 조건들을 거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높은 확률로 좋은 차를 가지게 되겠죠. 제 액시기 같은 것만 보면 충동적으로 샀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차종 또는 가격대를 선택해야 됩니다. 차를 어떤 차를 살 것인지 또는 내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차를 살 건지를 정해놔야지 차를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년에서 7년 정도 사이에 10에서 13만 킬로 정도 되는 자동차를 추천하고요. 고르고요. 그 다음에는 닥신 족보를 적용합니다. 네, 닥신 족보에 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적용하고 나면 마지막 그 다음은 제가 미세 누유가 없는 것을 삽니다. 미세 누유가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누유는 당연히 안 되겠고 미세 누유가 있으면 성능 보증 보험이 안 됩니다. 근데 미세 누유가 정말 미세 누유인지 누유인데 미세 누유를 측했는지 이거는 좀 확인하기 정확한 그 기준이 없어 좀 힘듭니다. 뭐 정비사분들이 뭐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세 누유도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차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거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배기가스에 보면 매연이 높은 차, 일산화탄소가 높은 차는 제대로 엔진에서 기름이 제대로 연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관리가 잘 안 됐을 확률이 높거나 엔진이 안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연이 높은 차나 일산화탄소 높은 차는 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성 1인이 소유했다. 제 주변에 여성들이 차를 관리하는 걸 봤는데요. 여성들은 차를 관리 안 합니다. 여성 1인은 그냥 아예 배제하고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 하나, 자동차 키가 하나면 엄청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키가 하나 있으면 가격을 좀 깎던가 아니면 맞춰달라 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중고차 살 때 예전에는 인천, 부천 이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뭐 수원도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뭐 지방도 비슷한데 저는 가급적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파는 딜러들이 가급적 좀 정직하게 판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 차들이 좀 괜찮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드. 타이어는 소모품 중에 자동차 소모품 중에 가장 비싼 소모품인데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는 차를 선호합니다. 타이어 트레드가 조금밖에 안 남아있으면 딜러한테 좀 더 깎아달라 하거나 뭐 그런 이제 흥정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중고차 볼 때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 등록된 지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참 오래된 차 지금이 예를 들어 1월인데 등록된 지가 2023년 뭐 6월이다 이런 반년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 차는 잘 안 팔린다는 차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가격이 높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된 차는 좀 딜러한테 말해서 좀 깎아달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제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딜러한테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에서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차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요즘에도 허위 매물이 가끔씩 있다 하더라고요. 먼저 차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대략적인 내가 놓친 정보, 차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딜러가 설명해주는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들어보고 그
그 다음에 시승이 되는지를 또 물어봐야 됩니다. 시승을 안 해주는 딜러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저도 제가 직접 해서 보험비 넣고 시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옆에 타서 좀 해보는 정도까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법정 수수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본인 차나 본인 매매상 차면 중고차 법정 수수료 2.2% 또는 3.3% 지역별로 좀 다른데 이거 있으면 저는 안 사버립니다. 왜냐면 자기 차면은 이걸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걸 받는 딜러하고 안 받는 딜러하고 가서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와, 한 4천 5천만 넘어가면 이게 돈이 몇백만 원 차이 납니다. 이거를 받는 딜러들한테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끝났을 때 직접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는 약속을 잡고 가야 되고, 약속을 잡을 때는 비가 안 오는 날에, 그리고 낮에 가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비가 오는 날에는 날씨가 아무래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엔진의 정확한 상태를 좀 확인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낮에 가야지만이 차 외관에서 놓치지 않고 깨끗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갔을 때 시동 안 걸린 상태에서 제가 시동을 걸어봐야 되고, 왜냐면은 이게 냉간시에 시동 걸었을 때 차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직접 가서 제가 걸어보고, 그다음 하체도 띄워달라 합니다. 하체는 요즘 딜러들은 다 띄워주니까 딴 거 볼 거 없고, 하체 봤을 때 부식이 있다, 촉촉하다 안 촉촉하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딜러들이 작업만 하면 다 안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하체를 띄워본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차에 관심이 있고 이 차에 대해서 뭔가 안다라는 이런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승하면서 잡소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차를 샀는데 잡소리가 나면 그것만큼 신경 쓰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소리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오래된 차는 무조건 잡소리 확인해야 됩니다. 하체를 또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관 상태 보면서 감가 요인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요. 스크래치가 있는지, 돌빵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만약에 설명 안 해줬던 내용인데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이것도 깎아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계약서를 쓸 때 이 성능 점검 기록부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차일 경우 100% 환불이란 걸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 딜러들이 엄청 무서워한답니다. 이건 여러 유튜브 보면서 느꼈는데 요즘 다 써준다 하더라고요. 이제 대략적인 중고차를 사는 방법을 다 말을 해뒀고요. 네 번째, 구매 후 조치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먼저 사고 나서 1, 2주일간 1000km에서 1500km 안으로 열심히 탑니다. 시내 주행도 해야 되고 고속 주행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면 차량이 어느 정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본인도, 그리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성능 검사를 돌려야 됩니다. 약 5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구매 시와 다른 사항들, 예를 들면 누유가 있다 없다, 미션이나 엔진에 누유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성능 보증 보험 적용 가능한 것들을 적용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소모품 교체를 같이 해주면 좋겠죠. 이건 해당 카센터 사장님과 협조를 해서 맞춰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구매 전 정보, 예를 들어서 엔진을 언제 갈았다, 오일 필터 언제 갈았다, 미션 오일 언제 갈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시기와 비교해서 가능한 교체할 수 있는 국물류, 엔진 오일, 오일 필터, 미션 오일, 디퍼런셜 오일, TC 오일 모두 교체해 줍니다. 냉각수까지 더 교체하면 더 좋고요. 정보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아니면 중고차를 사고 났을 때 한 번에 가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국물을 다 교체하고 소모품도 다 교체하고 나서는 이후 운행을 본인 스스로 하면서 소모품 교체 주기에 맞춰서 계속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소모품 교체를 하면서 타야지 차량 관리가 되고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기타 당부의 말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차를 잘 모르거나 차 관리하기 귀찮거나 이러면 국산차를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일본차와 한국차가 고장이 잘 안 나는 이유는 엔진 성능을 끝까지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엔진 능력이 100이면, 성능이 100이면 한 80 정도만 씁니다. 여러 정비사들이 말하다시피 고성능 차일수록 차가 고장이 잘 납니다. 엔진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고 기타 다른 부분도, 소모품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성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관리를 1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냉각수가 없는 상태에서 잘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잘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은 디젤 투싼 차를 타는데요. 엔진 오일을 4년간 무려 4년간 갈지 않았는데도 차가 잘 굴러갑니다. 거기다 현대기아 차는 집 앞에 아무 카센터나 에다 갖다 주면 한두 시간이면 다 됐다고 말하고 수리비도 엄청 저렴하게 나옵니다. 차량 관리에 자신이 없고 관심이 없고 고장도 좀 덜 났으면 좋겠고 수리비도 좀 저렴했으면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국산차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고차 구매 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수리비 여유 자금을 확보하자입니다. 예를 들어 국산차 기준 예산이 1,500 정도면 이전비 포함해서 1,300에서 1,400 안으로 사야 됩니다. 200 정도의 수리비는 항상 준비해둬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외제차의 경우는 300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이 확실히 안전합니다. 중고차라는 것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의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차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을 때 먼저 손을 볼 곳은 손봐 놓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도 차량 상태 측면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만약 성능을 돌리고 수리할 거 다 수리하고 소모품도 싹 다 교체하고 나서도 돈이 남는다면 만약에 대비해서 수리를 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격을 높이면 위험이 줄어든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랑 같은 말인데요. 저렴한 매물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안 좋을 차 확률이 높습니다. 차 상태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딜러니까. 또 제것거리로 갑자기 좀 싸게 파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안 좋은 차일수록 가격이 낮을 확률이 좀 높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열심히 중고차를 골랐는데 이 닥신 TV가 말했거나 아니면 빵스월드에서 말했던 이런 조건들이 차가 잘 없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높이면 그런 차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격을 낮은 차에서 못 봤기 때문에 좋은 차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조건 따지고 차량 고르기도 귀찮고 좋은 차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인증중고차 또는 K카 뭐 이런 데서 사시면 됩니다. 당연히 가격은 일반 딜러들보다 비싼데 비싼 만큼 그 엄청난 장비와 인력과 시스템을 통해서 차를 선별해서 매입하고 그대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차를 구매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까지 1년에 뭐 2만 킬로던가 그 정도 보증해 주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또 요즘에는 유명한 딜러들 보면 보증을 1년 해주고 뭐 2만 킬로 해주는 딜러들이 많던데 그런 것도 에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뻔한 이야기만 하면 좀 재미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하는 매매상이 있습니다. 바로 정직한 놈들이란 이제 매매상인데 여러분 저는 이분들 실제로 뵌 적도 없고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인천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 근처 가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6GT를 여기서 비대면으로 구매했던 게 전부입니다. 카페도 가입했고 유튜브도 구독해서 보면서 여러 과정들을 봤는데 신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기는 차량을 이제 선택해서 딱 확정하면 소비자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차를 공정해 주는데 쉽게 말해서 차를 파는 게 아니고 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팔아줍니다. 그리고 성능 보증 보험도 대행으로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차를 출고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수리해 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차피 중고차를 사면 수리비가 좀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이 전문가가 점검도 해주고 싸게 고쳐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버튼 까짐이나 시트 뭐 복원이나 아니면 뭐 랩핑이나 뭐 이런 것들 차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도 저렴하게 다 해줍니다.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보증 시스템이란 것도 예전에부터 이 업체는 하고 있었고 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던데 그 자체가 신뢰가 좀 듭니다. 꼭 여기 아니더라도 좀 경험상 좀 추천해주고 싶은 매매상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좀 케바케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추천해드리긴 좀 제한되고 대신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정직한 놈들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번째로 앞서 제일 첫 번째 말했던 절대 충동적으로 사지 말자 내용입니다. 저도 271이 보이자마자 눈이 돌아버리고 샀는데 그것도 개인 거래로 저만의 조건들 뭐 로직, 속어법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20대 때 첫 차 SM5 LPI 살 때도 그냥 원래 사기로 했던 차가 별로였는데 그냥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나온 김에 한번 좀 볼까 하다가 거기 매매상에서 SM5가 너무 괜찮아 보여서 그냥 사버렸습니다. 와, 근데 사고 나서 정말 후회 많이 했는데요. 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중고차 구매하는 사람들 보면 무턱대고 그냥 매매상 가서 이 차 볼까 저 차 보다가 거기서 하나 골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집에 와서 후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충동적으로 사지 말고 내가 이 차만 사겠다 아니면 이런 정확한 이런 방법들을 필터링을 거치고 나서 차를 고르고 나서 사야 됩니다. 절대 충동적으로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좋은 차를 고르는 방법, 사후 관리, 기타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필터링을 다 거치더라도 안 좋은 차를 사실 수도 있고 타면서 수리비가 많이 드실 수도 있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방법들은 확률을 높이는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저만의 중고차 구매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패밀리카로 6GT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